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의 안팎으로 어지럽고 정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미중의 어떤 그 불확실, 그다음에 불안정 이런 것이 막 점점 팽배되고 있다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 전쟁에 의해서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이거든요. 그 갈등은 사실은 사생결단에 해당해요. 근데 이란은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공간을 아주 엄청나게 치니까 지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불이 붙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로 좀 될지는 아무도 좀 예견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제의 설령 나섰다 저희가 나타하더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나 살아남은 자들은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국가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 상황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도 현상을 너무 무시하면서 너무 미래지향적인 그런 꿈을 갖다가 꾸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런 변화 속에서 초점 맞추는 것은 해외는 세계 주도권이 어떤 식으로 변모돼 가느냐 하는 그런 경제에서 같은 얘기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갖다가 주도권의 그 어떤 변형, 주도권이 어떻게 변모될 거냐, 그 변형을 본다면 그 변형을 이해하는 거기에 그냥 어떤 직관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객관화해서 보려면 자연의 질서의 어떤 일단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변형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속력에다가 방향을 곱하는 게 방향이 반영된 게 속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속도라는 것은 디렉션과 매그니튜드를 간단히 벡터로 이해를 해갖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30년, 20년, 30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수가 무엇이 되겠느냐. 이왕이면은 아까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전선하고 전문하신 그분의 그 편에 서줘야 된다 라는 그런 대전제 하에서 이 박스 꼬리 하나라는 그런 박스를 평화 꼬리 하나라는 그런 터미놀로지를 갖다가 어떻게 제일 처음 사실은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뒷장을 좀 봐주시면은 에스파뇰로 갔다 오고 그게 에스파뇰로 갔다 오고 그다음에 포르투갈로 간다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 간 겁니다. 왜 그러냐? 포르투갈일 때 이게 네덜란드가 거기 속국이었다고. 네덜란드 간 겁니다. 네덜란드 갔을 때 하넬이 우리나라에 왔고 동방경로라는 걸 왔고 잡혀갖고서 지도에서 하려면 요새 몇 년간 결혼도 했었을 거예요. 그 다시 도망가고서 쓴 게 동방경로입니다. 그때가 네덜란드가 힘을 굉장히 강하게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도 그런 그 후예로서 네덜란드 굉장히 아주 단단한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네덜란드 가서 그 다음에 불란서로 갑니다. 불란서. 이게 중농 정책을 쓰면서 중농 정치하에서 세계 주도가 불란서였어요.
그러다가 18세기 중엽서부터 19세기 중엽서부터 영국으로 올라갑니다. 영국도 다니까 잉글랜드. 그것도 보면 잉글랜드 보면 에딘버러에서 그 글라스고 거기가 이제 공장지대가 돼갖고서 거기서 산업혁명이 꽃을 피기 시작하면서 이걸 잡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그 화약, 중국에서는 화약 기술에다가 한기술에다가 그 증기선을 많이 해갖고서 옛날에 그 풍력에 의해서 많이 하던 거하고 게임가 엄청난 그런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랬다가 그 박스 그것이니까 브리테니카가 되고 그것이 지속되다가 대량 생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대량 생산을 선정한 미국이 박스 아메리카가 되는데 이 하나의 주도권이 바뀌는 과정마다마다 엄청난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충돌이. 지금 이 충돌 시기에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 하에서 현재는 박스 여기 박스 브리타니카에서 박스 아메리카노로 원망하는 그 과정에서 그 충돌이라는 거 아니면 가장 큰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입니다. 거기다 그 와중에 경쟁은 아니지만 공항이 또 일어나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래가면서 전쟁을 2차 대전 전쟁 치고 난 다음에 절대 강자로 등장한 미국에 의해서 박스 아메리카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격하면서. 왜 그러냐? 2차 세계전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는 승전국이어도 패전국이든 모두 이렇게 다 그냥 전부 다 평가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 안 받은 게 미국이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강자라, 절대 강자. 우리 보면 이래서 이때 이제 미국에 관한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이 된 거고. 1950, 왜 그러냐면은 45년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복구 수요에다가 복구를 하고 그러니까 50년대 중반 때다 나보니까 복구가 됐어요. 그러면 대량 생산에 의해서 대량 유통, 대량 소비로 이루어지는 대량 경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1950년대 중반서부터 1980년대 중반 더 나가서는 1997년 우리 IMF 터지는 거랑 그것도 다 되고 그때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감춰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진짜 우리가 젊었을 때 미국 그러면 미세 그러면 꾹 죽듯이 그런 가지 절대적 강자로서의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으로 볼 수 없고 지금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서부터 60년대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진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화라는 것이 시작된 게 6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70년대서부터 그런데 이때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미국이 막 그 대량 경제 시대로 그냥 세계 수요가 막 퍼져나가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또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편승을 한 거예요. 편승을 하면서 계속 1960년대로 굶주린 그걸 해통시켜 보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하면서 머리카락 팔고 손등 손을 놔둬야 되고 하면서 이것건 안 되겠다 해서 중화학을 갖다가 하자면 안 되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 1967년서부터 했는데
철부터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철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그 차관단이 형성이 됐습니다. 컨소시엄을 성립돼갖고 과연 한국에서 철 강사를 되겠느냐 안 되겠냐고 한 1년 넘게 휘지비트 스타일을 하면서 쭉 검토하고서 결론을 모르는 내려놓으면 가능성이 없다. 그냥 필요하면 사다 그냥 써라. 사다 쓰려면 철을 사다 쓰려면 어느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산업하려면 철을 사다 써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딴 데서 돈을 벌어갖고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철이라면 엄청 그 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알아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보수가라 철강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철강단이 그걸 그렇게 가는 그게 바로 뭔가면 69년도 2월이에요. 1969년도 2월인데 그때 막 키스트가 막 그냥 저 건물 짓고 막 이럴 때인데 이때 하늘이 도운 게 뭔가면 존슨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 그 당시는 아주 난해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면은 존 F 케네디가 죽었는데 그때 부통령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래서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언론이 이런 데서 뭐 의원이 저거 이제 탕나서 죽인 거 아니냐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 방문하게 됐어요. 존 F 케네디를 갖다가 만나자고 방문하게 됐는데 그 방문하는 과정도 저랑 좀 무관하지 않은데 백년도 있을 때인데 백년대 파더 마벳이라는 친구가 와 있었어요. 하버드 출신의 동창이야.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 했다고 이거 고향님하고 비교적 이렇게 됐을 때 알아본 파더 마벳에서 뭐 진해에서 박정희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나 좀 방문하게 해달라. 오다면 오긴 오라. 그럼 나한테 혼내주러 혼내줘. 갔더니 막 혼내주고 막 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거 보니까 이제 존슨 대통령이 그 다음 얘기해요.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더라 이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집에 걸기 자꾸 국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굶어주는 거 맡겨서 하겠다는 거기서 사람이 감동을 된 거예요. 그 유시보고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진짜 산업하고 싶냐? 산업하려면 기술 없으면 안 된다. 기술은 R&D라는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R&D를 하라고 R&D는 그 펀드로 종자돈으로 1,000만 불을 줬어요. 그때 1,000만 불은 한국외환은행의 외화보유고가 9,200만 불입니다. 그 당시 우리 금으로서는 이거 9분의 1이야. 그 큰 돈을 주면서 조건이 있다고 대신 이거 공무원한테 맡기지 마라. 이놈 새끼들은 도둑놈이다. 어디가 미국은 어디가 다 도둑놈이다. 절대로 너희들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위해서는 돈의 법인격을 위한 재단법인을 만들어라. 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공사입니다.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키스도 있지. 키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기술 보국이 돼야 된다. 라는 걸 하면서 읽으면서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세계지시하는 게 우리 산업화의 중화학의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하여튼 기술혁명과 어떤 그 산업혁명이 그 변화의 큰 동인이고 동력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를 곧 다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박회장하고 기술보국의 입각할 그런 입장으로
포스코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자칭 자꾸만 좀 얘기를 듣면 왜 그럼 기자가 왜 한국에서는 초중산업이 안 된다 그랬느냐. 수요가 부족, 수요가 없다. 그러면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최원섭 씨가 그 소장인데 정신 불러갖고 너희들이 내가 뭐 하는 것도 하라 하는데 그게 1960년 이후였는데 제가 6월 말이 제대 때 4월 달에 5월 중이 4월 달에 2달 남겨놓고 스카웃이 왔어. 나 잡고 오더니 가서 오라 해서 갔더니 막 그냥 뭐 집을 짓고 막 한참 막 그냥 막 이니시에이션 하는 그런 단계인데 뭐 하라고 그게 대부분 토플이야. 토플 하면 끄적끄적 해보래. 뭐 찾아놓고 딱 혼자서 우수한 성적을 합격했습니다. 내일 모레서부터 와서 근무하시고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효력인데 우리가 걱정하면 청와대에서 참청에 다 얘기 다 되니까 다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스카바니까 가서 봤더니 그런 거고 탄화성업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청와대로부터. 근데 이분들이 뭐 유치단을 온 해과학자고 이런 분이지 타건성이라는 사실은 생각을 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선을 했는데 누가 나를 얘기한 거야. 공공범죄 가다 보니까 그때 하는 게 좀 거치 이상하다고 그치고 그 사람이 거기 먼저 와 있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공고 2년 선배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나보고 책임자 맡아갖고 네가 하래. 이걸 어떻게 하냐. 첨단 산업이 뭔지도 모르고 타당성 어떻게 뭔지도 모르고 자만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근데 직관적으로는 되라고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이 1인당 철강 소비량이 그러니까 퍼 캐피탈 스틸 컨점션 스틸 1인당 그것이 330kg야. 1인당 1년에. 우리는 7kg야. 뭐라고 되거든. 근데 이 되는 걸 그냥 이거 가지고 한다, 그냥 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하냐? 그럼 수요가 없다가 그랬으니까 수요를 갖다가 또 크게 하고 수요를 크게 하고 남는 거는 내다 팔면 될 거 아니겠느냐? 수출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그 삭도 시켜갖고 빨리빨리 하니까 또 잘 안 나오네. 먹고 자고 그때 기혼자는 하나뿐이니까 같이 오늘 서울상대 나오고 후배들 모아놓고서 매니도 네가 하고 네 맘대로 하라 그라. 돈도 네 경비도 맘대로 쓰고. 그러니까 오늘 날 밤에 집에 토요일에 있을 때입니다. 토요일에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자는데 그래비티 그래서 웬 하얀 영감 같은 사람이 허용을 하네. 쑥 지나가면서 그래비티 그러는 거야. 탁 깨고 야 영화 이러나. 그 박영을 하고 SK의 부장까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타겠다고. 야 이거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 자기를 보면 내 고민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 통배가 잘 와라. 그래서 자료를 갖다 기본 자료 갖다 내니까 많지 않아요. 듬성하고 비어있는 건 적당히 그냥 그 비슷하게 이래서 이 정도 깎아 그 넣고서 그걸 이제 펀치를 갖고서 컴퓨터로 그때 컴퓨터도 제일 큰 게 CDC 3300인가 하는 게 키스트만 있었다. 그걸로 돌려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보니까. 그립티 아니 그립티는 두 물체 간에 이거와 이거 간에 저 미국 땡기는 힘이 있다 이거라. 그 미국 땡기는 힘의 강도는 얼마냐? 이것이 갖는 질량과 이것이 갖는 질량의 곱하기에 비례하고 이것이 여기 가까이 있느냐? 거리 있느냐? 거리 자성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중력법칙 아니야. 그대로 해갖고
그걸 하나의 모델화해 갖고서 돌렸다고.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것이 확신이 오면 자연의 질서가 사회현상,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질서가 사회현상에도 그대로 작동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큰 자연계 안에 입구에도 사람이 사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의 인과율로 본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마련이고,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인지해 갖고 저는 그걸로 내가 나머지는 그 이제 선수나 거기 되는 거기에 자세한 보는데 등식을 보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래 갖고서 된다라는 걸 되고 기망열인가 부총리가 기망열 그 앞에서 내가 브리핑을 한 겁니다. 오원철 씨하고 했어요. 됩니다. 그랬더니 된다는 말 듣고서 아직도 그냥 보서 나오기 전에도 야, 가 기록식에 하고 그라운드 그냥 브레이킹 세레머니를 했다고 포스코에다가 기록식. 그래갖고 한 1년 정도 해갖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서 차관하니까 차관이 안 하지. 이분이 진명이 그러니까 야, 일본한테 부고하자. 대일청구자하고 좀 달라. 그래갖고 우리가 받은 겁니다. 6억 불이 좀 안 돼. 3억 불인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물로 받았다. 현물로. 이게 이제 포스코의 시작입니다. 그래갖고 그거가 1973년에 쇠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중화학 사업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질병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정기라는 분 아세요? 서정기. 호남종교회 회장이야. 이분이 달러로 5만 불 갖다가 시세 맡기면서 제2제철에 가는 거를 검토를 하라. 아무도 없어. 야, 김인호, 내 총책이야. 그때 이거 할 때는 김정한 박사가 총책이고 저쪽 기술 담당은 신영길이라고 그 서울공대 금소가 나온 애가 했고 그때 서울공대 후배인데 타당성부터 이제 내가 했었던 건데 제2제철은 완전히 내가 총책이 돼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단계 1200만 원짜리로 해갖고 아까 무슨 뭐 100만 원 이런 건데 1200만 원짜리 해갖고서 가능성이 있다 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티 모델이나 리니어 프로그램 선형 방법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선형 기법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그 광양지철이 딱 생겼을 때 전 세계 철강 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 그 충격 위원치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 보니까 대부분 나와. 그래갖고선 그 밀어붙이기에 광양제철입니다. 그게 그 당시 천일이 지금 현재 얼마냐? 2,600만 돈이에요. 그리고 550만 돈으로 처음에 포스코를 잡았던 그거는 지금 1,780만 돈입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지금 전 세계는 네 번째가 될 거예요. 조광 기준으로. 이런 철강 생산 강국입니다. 그리고 질도 좋고, 나는 그 버진 스틸이라고 그랬고, 철강지에서 뽑는 철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나는 과부철이라고 그래, 쓰고 나면 스크랩 같은 게 하고, 고철도.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좌파들은 이때 그걸 하면은 누구나 해도 다 잘 되는 걸로 알아. 이때 동시에 철강 산업에 투자했던 게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중국입니다. 다 깨졌어요. 브라질은 자기네 철강 지금도 수출국이에요. 철강사. 그러니까 철강사 없고 양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냐? 기술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포스코가 잘 된 건 뭐냐면은 일본이 신일철이 채택한 게 고로 대형화 기술하고 아변 부분에서의 연속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연속주저라는 것이 그때 막 처음에 하고 자기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건데
광장제철은 그 고려 대용화에다가 연속주라는 걸 100% 연속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가장 어두운, 지금 현재도 가장 어두운 시대 프린트입니다. 몇십 년 됐지만. 보사는 같은 거 있지만은 막 말렸어요. 이 일본 애들이. 왜 말렸느냐? 그때 그때 기좀 작은 사람 누구죠? 중국에서 키 작았던 그 지도자. 등소평. 좀 달라고. 안 된다. 왜 안 되냐?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 없어서 안 된다. 이거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중화학에서 그냥 선남서 쫙.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적자내본 적 없어. 아직까지도. 노조 막 하라 할 때도 노조 안 했고, 노조 했다가 어쩔 수 없어. 좌파 때 노조 들었었다고. 그걸 다 해체시켜버려서 이쪽에 다녔었다고. 그 자기가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도 단독 노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갖고서 이게 아주 시원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철이, 기가 막힌 철이, 값싸고 제일 좋은 철이 나오면 철 가소비 산업은 당연히 경제로 생기기 마련이 아니에요. 선박, 중화, 자동차, 큰 중장비 그런 사 이게 같이 동나라에서 같은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다행히 산업기술력을 현재까지도 선도하면서 지금 거기다 플러스 채워놔서는 기술보급이라는 투철한 박지원이 때면서 그걸 해놓고 나서 기술 외에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라. 각 분야별로 43개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방산기술관에서는 ADD라는 국방과학을 만든 겁니다. 그게 세월이라고 막 이래가면서 거기다 보면 방산기술은 특히 불검 사업이 터진 거예요. 이 노태우가 뒷걸음질 치다가 밟았고 그때 누구지? 방호라는 친구가 아주 오른손이잖아요. 박철원이. 그게 이제 소비에트 거기 가니까 야, 돈 좀 달라. 천만이다. 그 얼마냐? 30억 불만 좀 달라. 그래, 주마. 이래 됐다고. 그 2년 후에 소비에트가 붕괴가 돼버렸다고. 그러면서 모든 채무는 다 자기네가 준다라고서 그걸 그 하에 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한 거니까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못 갚겠다 이거야.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럼 뭘 현물로 주겠다. 뭘 줄래? 너 원하는 거 그냥 갖고 가. 이래갖고 기시대에서 가서 막 이거 달라 하고 와서 그때 좋은 기술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방산기술이 미국에도 없고 소련에도 없는 두 가지 기술을 다 붙인 게 이게 이겁니다. 지금 방산기술 좀 완전히 이거를 기업적으로 주한테 하나가 지금 완전히 삼성의 앞으로 20배 내지 30배로 큰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꿈이 아니에요. 막연한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다음 지금 24시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지금. 카나도 만들면서 스페인에다 지금 계속 그 지역도 계속 만듭니다. 카나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이부가 우리밖에 없어. 그 이부는 이렇게 통해갖고서 이란에 공급해주고 있고, 그 이란은 헤즈볼라한테하고 무슨 아마스인가 거기를 하고 대위연전 했다고. 대위에 무슨 무기가 있어? 이스라엘을 안 가고 이스라엘.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핵시설이 거의 다 완성단계 됐어요. 오늘 밤에 새벽에 가서 그냥 45분 만에 그냥 완전히 다 원상을 다 되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5명의 핵 전문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지? 무슨 아니잖아요. 무슨 이스라엘에도 모사도. 이게 제가 핵연료개발공단을 갖게 돼. 앞뒤가 잘 안 맞는다 했는데, 거기 가서 다 하나는 듣고 온 얘기고 보고 온 얘기라고. 이 자리에서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 대국이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훨씬 이상으로 대국된 그 배경은 크게 네 가지의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했듯이 아주 순환하고 있는 저희 다섯의 소를 중심으로 한 중화공업, 중화 시대가 열리고 그 중화학에 관한 그런 산업기술, 양산기술을 가장 선진의 혁신기술을 계속 지금까지도 손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방산기술관리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97년에 우리 그 저희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는 사실은 국제 투입군의 낚시에 우리가 걸린 거예요. 먹잇감에 걸리면 우리 태국, 동남아가 다 연속으로 다 당했는데 화물이 딱 터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30대 재벌 중에서 반이 뺑끄럽되고 반이 완전히 그냥 대박 터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대 경영,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경제학자, 서울대학에 특히 경제학자를 보고 그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는 건데 무슨 금목일 해갖고 좀 말이지. 그런 애들이 있는가? 그 학자라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행소수랑 사칙을 갖다 주고 무슨 사상 조치 통해서 무슨 다 면제시켜줬다. 그럼 면제시켜줘서 잘 된다면 뭐 때문에 나라 어디 있겠어? 환율되고 뭐 때문에 이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환율이 환율. 수출하는 환율. 기업들은, 재벌들은 다 그냥 대박 터뜨리고 쪽박을 찬 수입해서. 그 다음 좀 전에 보지만은 금융위기를 극복한 재벌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 주도하는 그 개국화를 만들어내냐. 그는 저는 다이나믹 매니지먼트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특유한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만 된다는 게 서구 사회에 아주 뿌리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전략경영 학회 회장하고 밥 먹으면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했는데 가장 이러면 참 빈다가 얘기가. 그래 나보고 스티븐 킹 그래. 그 소유와 경영 너 분리하는 거 이상 너 안 믿냐? 그걸 내가 왜 믿냐? 그 근거가 뭐였지? 그거에 대한 저희도 그걸 못 돼. 저 그래 배워봤다는 거야. 아니 소유와 경영이 좋아하면서 다들 부살 될까 말까 한데 분리하고 되겠느냐 이거야. 우리는 좋아하다 깜짝 놀라더라고. 이 평범한 얘기에. 그러니까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는 뭐냐?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니즈에 그걸 맞추는 그런 경영이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거를 했던 재벌사들은 대박을 터뜨렸고 내수 그 까짝까짝하면서 수입해내다 쪽박을 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좀 주더라고요. 영국이요. SSCI 너무 학교 쓰면은 3천만 원씩 줘. 두 개를 우리가 여기서 그 사업단 그제 뭐라 그래 그랬지 새로 이제 막 그제 새 거절 신사업을 갖다는 프로젝트인데 창업을 영어로 할 때 벤처 아이고 웃어 죽겠네 진짜. 이게 골로 가야지 어떻게 이거. 참 벤처 그거 하면서 하라고 벤처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교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한양대야. 기업가 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장이 내 지휘자고 내가 박사였네. 내가 안산에서 배운 애야. 캠프 여기가 본교가 아니야. 그 밑에 구태웅이라고 지금 센터장을 또 맡고 있는 애가 그것도 내가 지휘자고 내 연구실 쓸 거거든. 그때는 내 연구실에 와서 일하려고 누구 하라 내 방수를 하라. 나는 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스카프라라는 거 있어. 이거 반드시 이거 촬영을 해라. 이 촬영을 하면은 항상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때 한 개씩 다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거는 약속의 믿음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약속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타입 친구들만이 걔네들이 여기 딱딱해. 쟤들 5명이 안산에서 생각해봐. 총 들어올 때는 30점 차이가 나. 국가고시 입시할 때 그 국가고시 그 시험서 섭취하는데 걔네들이 여기 있는 애들 다 제끼고서 걔네들이 박사되고 여기 와서 잘 딱 찾아갔다. 김우승 잘 알잖아요. 김우승은 물론 김우승도 훌륭한 사람이고 여기서 졸업 받고서 안산에 가서 안산 부총장 하다가 여기 가서 총장 하셨다. 제가 대학원 지원할 때 교수 부장으로 같이 그랬어요. 근데 정년하고 그럴 때 하여간 그 장미 백송이 갖다 주면서 원장님 장수하십시오. 아직 그 고마운 내가 잊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갖고서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돈을 받았는데 SCC가 나 그렇게 오를 줄 몰랐어. 까짓거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보니까 쟤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돈을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이 갔다가 뭐가도 반납을 했대. 그렇다고 정부에다가 반납할 수 없잖아. 교수님 이것도 하시겠어요? 그래 갖고 와. 그것도 받았다. 또 하나 또 받았어. 그는 500만 원 국내에다 발표하고 1,500만 원 밖에 못 주겠다. 좋다 그래. 4개를 나타나. 4개를. 아주 속된 말이지만 똥강이지 똥강. 그래서 막 기도하자면서 그냥 막 주시니까. 그래도 SSCI 5년에 4개를 가거든요. 5년에 4개. 전 세계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 개 주신 거야. 그래갖고서 만든 게 뭐 컵이라 컵. 컴프레hen시브 유니파이드 패러다임이라는 컵. 거기 이거 담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통합 패러다임. 이게 뭐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가 아니라 일반성. 거기에 해당하는 다 설명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금융탁일 하잖아요. 체육 대학에 지금까지 금융탁일 가장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려면 어떤 룰을 갖다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언제든 무릎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거 존중해야 돼. 이거까지 거슬려고 까불 나가보면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 난다. 그 다음 뭐냐? 좁은 데 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넓은 데 가서 좀 여유있게 가도 되는데 그 반대로 하고 괜히 여기 가서 유아치하다가 반대한다면 즐거운 게 아니라 참사가 오죠. 참사가. 인간사도 마찬가지라고. 유니버셀리티 룰하고 컨틴시 룰이라는 2가지 룰을 simultaneously 동시에 다 충족시켜줘야만 된다라는 거가 컵이론의 핵심. 이런 사고체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교 수준. 이제까지는 뭐였냐면 컨틴전시만 잘하고 코만 잘하면은 그거가 결정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쭉 사고체계는 리덕셔니즘이에요. 각 마다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그걸 다 잘하면은 그것이 모여져갖고 전체가 다 잘 된다라는 하나의 그런 논리적 사유 체계거든요. 안 된다 이거라고. 그걸 싸울 때 동시에 봐줘야 된다는 책입니다. 체육거리에도 그걸 도입하세요. 전세 깜짝 놀랄 겁니다. 아주
걱정하냐? 난 좀 가는 건가 자신 있게 내가 같이 하자고 나가.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 이 박스 꼬리 하나입니다. 이 자세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저한테 초점만 가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가서서 대북화획을 하는 그 기틀을 완전히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실현시켰다 이거다. 근데 이 좌파 놈들은 계속 과거만 갖고 미래는 과거만 갖고 해요. 제가 와일이라는 여기 백과사전 있잖아요. 거기서 나보고 야, 그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로 한국 대국화 원리를 갖다가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라는 그 관점을 하나 좀 논문 하나 좀 써줄 수 없겠느냐. 그 왔다고 계약하자 왔더라고. 계약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데 써야 되는 확약 서비스한 건데 처음에는 뭐 1800장을 일을 하라. 그걸 못한다. 그럼 마음대로 하라가. 글자 수가 많아더라도 마음대로 하라. 그런 조건을 해서 내가 한 개 바로 뭔가 하면은 재벌 구조라는 Emergence and Evolution of 재벌 Structure 이 논문이 지금 서서 차도 그게 딱 나가고 그 나가니까 전 세계 한 30개 국가에서 막 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물어오고 그런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 따라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걸 물어봐. 거기에 기본 아이디어도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나믹 매니지먼트에 충실해서 그게 우연일지인지 모르지만 삼성, LG, SK, 포스코 다 그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를 한 거예요. 왜? 거기에 니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포커스는 그냥 기술 개발이 아니야. 니수 맞춤 혁신 기술에다가 맞춰서 했더니 꽉 꽂혀는 게 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생각이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라는 걸 주장을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갖고서 그래도 했다라는 것을 혼자 어떤 자족하는 그런 것도 좀 사실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금 오늘 2023년 이 현장에서 우리는 대국화되어 있다 이거. 우리 앞에 한 20, 30년에 가장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해결의 그 난제가 과연 뭐냐?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느냐? 볼 것 같습니까? 아니 요즘 김우중 총재 와서 이야기를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 인구절벽이야. 인구절벽이야 지금 보면. 그래서 인구절벽을 같이 해소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나는 680만 명이라고 돼 있다고 찾아보니까 많은지 모르겠지만 68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서를 같이 하는 이 주머니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 다음 카자흐스탄, 몽고 여기는 우리랑 같은 걸 그렇게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시진핑이가 지금 도망가고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보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아. 만주가 저거 된다면은 만주가 된다면 거기도 한국이 같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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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이렇게 불나게 형성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면은 왜 박스 꼬리 하나가 왜 필요하겠냐? 준비 뜻이다 이거라. 너희들이 하고 세계 평화를 갖다가 쌈질 좀 알아가면서 살려던 너희들이 주도해주라. 앞서 좀 선도해주라. 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전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좀 짤막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른 데서도 발표하게 있어서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어요. 네, 오늘 짧은 시간 내에 그래 우리 저랑 했을 때 제가 이걸 할 때 두 가지의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 아까 그 컵이라는 거 이걸 주시고, 두 번째는 직접 본인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김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박스 코리아나 우리 손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는 좀 말씀하면 유익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박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박스 코리아나로 옮겨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놀라는 게 그 세계 산업에 우리가 최첨단에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앞선 그런 뭐 기술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뭐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제가 해외 나가 돌아다니면서 놀란 게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기업이라는 거. 제가 놀란 게 뭐 삼성, 현대, LG 이런 게 그냥 미국에도 큰 뉴욕에 가서 그냥 그걸 붙어있고 불란서 우리들이 그 꿈꾸는 전 세계 그 큰 도시에서 그냥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그냥 우뚝우뚝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경쟁력에서 세계 시장 다른 제품을 제패하고 섰는가. 그렇게 하니까 기술력이라는 게 기술력. 한국 제품이 그렇게 우수해서 결국 경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 아까 말씀하듯이 그 기술력은 누가 주셨을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분이 누군가. 아메리카가 세계 리딩 컨트리가 되고 주도권을 쥐었을 때 그 미국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국가였습니다. 지금 죄가 만연화되고 미국이 저렇게 신앙심을 일으켜보면서 각 세계에 죄를 퍼뜨리는 나라가 됐고 이제 국제적도 상승하고 옛날에 러시아와 미국이 양대 국가로서 굉장한 그 힘을 자랑하던 나라인데 러시아도 공산주의 결국 다 망해버려. 제가 그 오스트리아 가서 놀란 일이라는데 거기서 공산주의 나라 거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나라가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 나라 깜깜한데 이렇게 오스트리아 오니까 그냥 밝고 막 여행객들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눈만 뜨면 기도실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부정선거가 나치고 이렇게 그 사람들 언론 거짓 언론들이 사람들 속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다들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도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목숨 지팡이를 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요즘 나온 사람들 중에 뭐 한동훈도 하늘 세우신 자, 그렇게 또 뭐 신원식인가 국방부 장관 그 사람들 뒤에 미카엘 대천사가 서 있는 걸 보여주시고 공병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우뚝우뚝 선 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직도 우리가 이 사람도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땅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우리가 이렇게 난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때문에 내가 아주 괴로워하고 막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놀라운 것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리고 그 전에 원래는 박근혜 그 탄핵할 때 주도했어요. 주도한 게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폴레옹이 그 불란서가 굉장히 그냥
그 다른 데로 살고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 내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모님 통한 메시지가 하면서 내려오는데 나폴레옹을 세워서 불란서를 이렇게 안정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황제만 되려하지 아니하고 그 교황까지 되려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뗐다. 그저 그냥 패배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서적으로 봐도 그 다윗 먼저 그 사울이 하나님을 뽑으시는 자인데도 하나님 말에 순명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놓으니까 계속 패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이기고 그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이 지금 완전히 만연되어 있어요. 공산주의가 밤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저 끝까지 대한민국이 멀게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내가 몇십 년 전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손을 대고 계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만약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나이가 80, 70몇 태어나고 그 인구가 4개가 논문 3개 논문이 4개가 됐어요. 그 제자 하나가 그러더라 저는 사모님 참 어려운 건데요. 좋은 학술지라는 거 최성균 교수가 그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4개가 되었다 보니까 이 줬던 그의 제자가 큰일 난 거야. 그거는 3년 이내에 SSCI에 개제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정전하면 1년 더 연장해서 4년. 하나는 4년씩 걸리는 건데 야, 안 되겠지. 물으면 될 거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돈 어디서 갑자기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같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내가 보려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저부터 빵쳐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다고 보신 것 같아. 아이들 막 주시는 거야. 영어도 난 미국 가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미리 스카우트 가서 가는 바람에. 그 도중에서 내가 한번 가볼까 했는데 목까지 자꾸 막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 내가 썼나? 내가 이거 좀 알아. 굉장히 영어로서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 그냥 내가 봤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송교사 한번 점검 좀 해줘. 굉장히 아니야 수술 네 편이 다 그래. 근데 좀 사고하지 좀 생각한 사람이래야 볼 수 있어. 그냥 맹탕으로 눈 꺾고 그러면 그래 이런 거 갖고는 안 돼. 맹탕은 안 되고 고민 좀 해봤던 사람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나. 그걸 내가 왜 그러냐면은 스웨덴에 있는 사람 하나하고 MIT 있는 사람 하나하고 세계 사람한테서 야, 너 이거 어디서 이런 걸 했냐? 이거 물어봤더라고. 제가 이제 교수님 보내준 논문을 그래서 근데 저도 동력학 진동학을 했거든요. 글쎄 진짜 동력학 돈 같은 거 아닌가 봐. 동력학이니까 이제 매니지먼트 다이나믹스. 그렇죠, 매니지먼트에서 다이나믹스 이론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거라고 그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정리를 잘하셨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산업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시대적으로 이걸 거기다 갖다 주는 자연 법칙대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시는 모습이 참 굉장히 지혜가 있었다. 그 사람 이 기분이구나.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갑자기 삼성 전략본부에서 왔어. 누구냐더니 박 차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전략본부에서 조금 좀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돈 갖고 왔더라고. 적은 돈이 아니야. 아니 이거 감사가 되는데 이게 뭔가 마음대로 교수님 있으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부담하지만 마음대로 연구하라고. 깜짝 놀랐어. 삼성이
그래서 내가 뭘 할까? 야, 뭘 할까? 선호할까? 그런 생각이 뭔가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후 영역을 갖다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언제 보니까 카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단어가 내 뇌리에 남아있더라고. 카 일렉트로닉스? 카 일렉트로닉스? 카와 일렉트로닉스? 요거 합결합이 되면은 여기 삼성이 되겠구나. 여기 삼성이 원하는 거 되겠구나. 그리고 신산업 정책이라는 내가 국가고 연구받은 것도 아닌데 그걸 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뭔가면 기업 파워야. 그 논리가 있어야 될까요? 기업 파워는 잘 아시잖아요. 물리학에서 보면 그 볼륨 곱하기 덴시티 하면 매스가 되고, 매스가 곱하기 악셀레레이션 하면 포스가 되고, 포스가 곱하기 벨로시티 하면 이것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기업이 갖고 있는 파워는, 기업 파워는 어디서 오는가? 이걸 쓴 거예요. 그랬더니 종경련을 상 주더라고, 대상을 주더라고.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말도 거기다 돈을 2천만 원 주더라고. 그때 그 인생들은 12개월이야. 200만 원 내가 받았다고. 그래갖고 야 이거 봐라. 그리고 내가 찾아갔다. 와위에 있는, 아니 와위가 서섹스에 있는 그 크리스토퍼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술 경제학을 한 사람이야. 가서 딱 가서 했더니 어떻게 왔어? 주변 사람이 이 사람 만나면 1년 전에 예약이 돼야 되고 돈을 줘야 된다. 근데 다시 어떻게? 난 내가 전화 그때 텔렉스야. 텔렉스를 했더니 오라 해서 내가 왔단 말이야. 이야 아주 이례적이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왜 왔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폼 파워라는 걸 내가 했는데 당시 때는 검증 받고 싶어 왔다. 그때도 이 프로듀싱 씨가 자유자주 내가 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여유가 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연구비가 있어서. 갔더니 당신 그건 뭐냐? 내가 가장 열심히 얘기해봐라. 폼 파워라는 걸 지금 얘기했어 내가. 이거 했고 볼륨이라는 게 결국 폼 사이즈 아니냐 이거라. 그 다음에 덴시티가 얼마만큼 여기 밀도 있는 얼마나 알찬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또 그런 인디케이터 아니겠느냐. 그걸 이제 두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냐? 인노베이션이다 이거라.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건 뭐냐? 그로스 벡터다 이거라. 모두로 성장 벡터, 성장 방향이,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속도로 갈 거냐. 요게 넌리니아야. 넌리니아 디터민드 모델이다. 딱 까정거리는 거야 사람이. 난 이렇게 명쾌하게 과학적이고 말이야. 자연 법칙을 따지고 처음 들어본다 이거. 다시 나보고 탄수기. 그 이름 아니 왜 그러시냐고 말이야. 삼성차. 뭐 삼성. 아니 거기서 보는 게 제가 그래도 어째 요가는 삼성차. 그렇게 얘기하고 다 끝났는데 그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온 키스트를 모델하고 헝가리 키스트 같은 나라 매도라고 하고 그 소장이야. 여자가 소장이야. 이렇게 여기 지나갔다 도둑이 가만히 저 좋은 일도 좋겠네. 아니나 수당이요. 앉아 같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셋이 막하고 이야도 끝나간 다음에 여기 어떻게 왔느냐. 서섹스가 브라이튼이라고 런던에서 2시간 밑으로 남쪽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삼성에서 날 라이드 줬다.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놀랬어. 다시 삼성은 누구 어떤 관계냐. 근데 삼성에 내가 감사를 맡고 있다 내가 한 개월 사이에 그거 한 4년 했다고 해. 삼성 자동차에. 그랬더니 아주 놀랬어. 삼성이 이쪽에서는 말이야 삼성 해체 말이야 새끼 말이야 김대중 개가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길에서 그냥 그리고 태어나면 한 달 가면 아시잖아요. 나랑 박근대 사람이 같이 가서 밥 먹고 가는데 이게 초밥부터 말이야 그렇게 말이 이 새끼 뭐 하는 거다 이런 그 새끼야. 막 그때 피하더라고. 어떤 새끼야 이거 하는 새끼들이. 나랑 박근혜 막 소리 막 지었다고. 그
근데 영국에서는 벌떡일어나, 삼선 말 듣고 벌떡일어나. 그 대학 이란 말이야. 참, 근데 여기 모르는 사람들 말이야, 보면 하지. 또 학자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야, 그 동주에 또 삼성이 말이야. 요새 없어졌어요. 요새 없어졌어요. 없애야지, 그건. 뭐, 요새 안 해요. 아니, 나 그때 그냥 어디서 막 네, 공연을. 일곱 시 했어. 그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없어 보러 왔으니까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성 이스하의 하나님이시며 성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성 모세, 성 다윗, 성 다니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시며 저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온유의 홀로한 분이신 유일하신 천지 창조주 만군의 주 야훼님 정의와 자비신 전지전능 전선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태평양 호름을 아버지께 공헌하는 이 태평양 호름을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 대한민국을 크게 기하게 해주셨고 이 많은 애국자들 이곳에 모아주시어 함께 주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도우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